안녕하세요. 원영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통 흔히 이제 지난 7일 동안의 합계라든지 지난 7일 동안의 뭐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이동 평균 혹은 이동 합계에 대해서 이제 파워 비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뭐 지난 7일 혹은 지난 30일 이렇게 누르면 지난 30일에 대한 이동 평균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난 60일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하면 뭔가 일별로 혹은 뭐 주별로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등락의 변동성이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클 때 이제 그거를 조금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완만하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실질적인 트렌드, 추세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뭐 기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함수 중에 하나가 dates in perio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의 사용법을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여기 이제 영상에서 다루는 데이터셋은 제가 평소처럼 영상 밑에 더보기란 안에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모델 보기를 먼저 보고서 설명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은 여기 커스터머, 프로덕트, 캘린더 이렇게 세 개의 디멘션 테이블 그리고 하나의 팩트 테이블이 이제 평소처럼 들어 있어요. 자, 데이트 인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개념 자체를 알고 가면 좋은데, 기본 개념 자체가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줘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뭐 얼마까지, 뭐 이전 7일까지, 혹은 이전 30일까지 그때의 범위, 혹은 앞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앞으로 뭐 플러스 7일까지의 그 기간을 반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을 잡아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예전 했던 dates between하고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dates between은 시작과 끝을 정해줬다면, 여기서는 기준점을 잡고 뭐 이전 혹은 이후 얼마까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눈으로 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 밑에 새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dates in period라고 하고, 이 dates in period라고 하는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인수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간 인텔리전스 여러 번 했죠. 그 첫 번째는 그냥 캘린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준열 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작 일자. 자, 근데 기준 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자, 그럼 시작 일자가 언제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지정을 한번 해줘 볼게요. 2019년 만약에 뭐 6월, 뭐 지금은 23년이긴 하지만 한번 2019년 뭐 6월 17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거꾸로 만약에 뭐 지난 7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여기서 기준이라는 건 단위가 데이 단위로 7일이면 뭐 6월 10일까지, 11일까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테이블 뷰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7일부터 얘를 포함한 7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총 7개의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를 포함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7, 7개가 나오게 됐고, 뭐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로 바꾸면, 혹은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이때 이후로 17일 이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이다.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1 그리고 먼스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잠깐 퍼즈 하시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자, 엔터를 쳐보면 3월 5일부터 한 달 전으로 가는데, 3월 5일을 포함하고 갔으니까 얘는 2월 6일부터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난 한 달의 의미가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3월 5일이면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자,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바로 우선 지난 3일 동안의 합계, 이동 합계를 한번 이제 dates in period를 바로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날짜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일단 첫 번째 여기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냥 단순 세일즈의 일별 합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뭐 먼스로 한 먼스 합계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201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합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 3일 동안의 이동 합계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식을 쓰느냐? 자, 여기서 어, 뭐 세일즈라고 하고 뭐 last 3 days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보통 같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일즈를 구할 건데, calculate 관련해서 혹은 타임 인텔리전스,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들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이제 뒤에 뒷부분의 필터로서 기간 범위를 dates in period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dates in period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필터의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작 날짜가 뭐다? 자, 여기서의 시작 날짜는 일단 쓰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selected value라는 함수를 써서, 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다른 그 덱스 시리즈에서 selected value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elected value 여기서의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지난 3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day를 단위로 해서 이렇게 넣도록 한다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만든 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잘 안 보이니까 콤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숫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나타나는 요 14477, 이제 얘는 지금 데이터에 얘가 가장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 3일 동안의 값을 구해도 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을 넘어왔을 때, 자, 28408은 뭐겠어요? 지난 3일을 해서 더했는데 얘가 없으니까 얘 두 개의 합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가면 이제서야 여기에 1, 2, 3 지난 3일을 뽑아서 합계를 냈으니 얘 세 개를 더하는 게 이 값이 되겠죠. 실제로 더해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 거냐? 자, calculate은 뒤쪽이 이제 필터가 되고 그 뒷부분이 이제 앞쪽에 이렇게 필터로 씌워주면서 계산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selected value라고 하는 이 값이 반환하는 건 뭐겠어요? 각각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비주얼로 들어갔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필터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각각 날짜에 해당되는 그 본인의 날짜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6년 7월 3일이다. 그러면 2016년 7월 3일이 여기에 이제 일단 반환이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난 3일,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걸 뽑아서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이 모아져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뭐 약간 누적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다만 이제 4일째가 되면 누적이랑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2, 3, 4까지만 이제 포함돼서 합계가 더해지니까 그게 모여서 36, 09, 8 이렇게 세 개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거다. 이제는 이동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동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측정값을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뭐 세일즈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이동 평균인 거죠. 그래서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고, 뭐 얘도 일단은 3일로만 해볼게요. 이제 확인하기 좋게. 자, 여기에서 이제 뭐 calculate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바로 average x 함수를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해볼게요. average x 어차피 써야 돼서, 자, average x 제가 설명은 잠시 뒤에 드릴게요. 자, average x 하고 테이블을 넣어주고 이제 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혹시 average x 모르시는 분들은 제 다른 average x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넣어줄 때 아까 만들었던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쓰는 거를 여러분 또 보여드리기 그러니까 아까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복사해오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자, 요 테이블을 넣는 자리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결국에는 테이블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이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 기간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서 뭐를 넣어주고 계산을 한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일즈 토탈을 각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때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오는지 보고. 자, 이렇게 넣어보니까, 자, 천 단위까지 해서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칸에는 다 7월 1일 칸에는 당연히 지난 이틀이 없으니까 똑같은 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칸이 됐을 때는 뭐 7월 2일이 됐을 때는 얘네 둘의 평균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3일이 되면 당연히 1, 2, 3일에 대한 조금 더 숫자가 커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게 맞겠죠.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뭐 에버리지 X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지난 3일의 날짜를 뽑는 것까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뭐 X 함수는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3일이 뽑히는 거죠. 여기 뭐 하나, 둘, 셋, 뭐 머릿말이라고 치고, 자, 뭐 1일부터 3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3일이 지금 뽑혔죠. 1, 2, 3. 그러면 첫 번째 행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일즈 토탈을 구하고, 또 두 번째의 세일즈 토탈을 구하고, 세 번째에 또 그에 상응하는 세일즈 토탈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에버리지를 하는 거, 이런 원리가 이제 엑스 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얘를 에버리지를 때린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에 반환이 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만든 식은 제가 calculate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만 보여드리면 이렇게도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원리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버리지 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뒷부분이 그 기간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에버리지 x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x를 쓰는 이유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각각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1일만으로도 여러 번의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틀만으로도 여러 번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탈 계산을 일별로는 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x 함수를 여기서는 이제 써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동적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게 작동이 되려면 이 부분 여기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31을 누르면 -31이 선택되고 얘가 걔로 바뀌고 또 -7을 누르면 -7일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간단히 해줘야 돼요. 자, 여기 홈으로 가서 일단 간단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 얘를 눌러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뭐 일단 슬라이서 자체가 이제 7일, 지난 7일, 그다음에 지난 30일, 그리고 지난 90, 뭐 60일,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실제로 밸류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는 뭐 잠시 뒤에 보시면 이해되세요. 자, -7, 여기는 -30, 여기는 -60. 물론 얘를 뭐 플러스로 한 다음에 나중에 빼기를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놓고 더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그냥 셀렉션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테이블을 로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작고 이제 귀여운 임시 테이블 비슷하게 이제 하나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만든 테이블을 잠깐 보면 여기에 요렇게 이거 말고 요거죠. 요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 숫자가 일단 반환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측정값을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selected value를 이용을 하는 거죠. selected value 그리고 함수를 selected value를 이용해서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selection이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value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슬라이서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여기에 있는 구분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30일, 60일, 7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그 함수가 이제 저 선택에 따라서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에다가 좀 전에 만든 이 식을 딱 넣어줘 보면 아직은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공백이 나오는 거고 얘를 누르면 -30, 얘를 누르면 이렇게 7일, -7, -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얘를 눌러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7이 반환되니까 이제는 확인이 됐으니까 사실 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바뀐 새로운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새로운 측정값을 동적인 측정값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xdays라고 하고 이 부분을 -3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얘로 치환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쟤를 엔터를 이제 딱 치면 얘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을 이제 반환하는 기간만큼에 대한 에버리지를 뽑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딴 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좀 전에 만든 얘를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일단 눈에 잘 띄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 라인 차트로 바꾸면 된다. 자, 근데 지금 데일리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눈에 좀 잘 안 띄죠? 자, 일단 여기에서 간단한 슬라이서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2019년도만 나타나게 해서 눈에 좀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년도만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작동을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토탈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그리고 뭐 얘도 한 7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앞서서 봤던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지난 60일을 누르면 지난 60일 그리고 지난 30일
여기 뭐 일자가 빠졌는데 이제 감안해 주시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실적이 없는데 나타나고 있죠. 그건 인제 어쨌든 뭐 지난 30 일을 계산하다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값이 반환되는 게 여기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건데 뭐 이런 이거에 대한 처리는 그냥 여기 선택을 눌러서 필터 창에 가서 세일즈 토탈이 인제 회색이죠. 세일즈 토탈이 공백이 아님 이런 걸 적용해 주시면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덱스 함수에다 그 측정값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모습이 된다. 앞서 봤던 것과 인제 거의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쪼끔 슬라이서를 약간 튜닝을 하고 정렬도 좀 해 볼게요. 여기에 인제 슬라이서에 대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좀 주의를 인제 하시려면 여기 인제 설정에서 일단은 얘를 타일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일 선택 부분을 하나를 선택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7 일이면 7 일, 30 일이면 30 일. 그래야 인제 값이 잘 나올 테니까. 자 근데 인제 여기 정렬 문제가 지금 쪼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7 일이라고 한 이 7이 인제 딴 애들보다 문자 색에서 인제 더 큰 걸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얘를 눌러서 정렬 기준을 얘 자체가 아니라 이제 밸류 쪽을 선택을 하셔서 요렇게 뭔가 바꿔주는 거고요. 인제 축 정렬을 뭐 내림차순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제 큰 애가 될 테니까 요렇게 나타난다. 얘가 쪼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얘 좀 잠깐 금방 고치고 올게요. 자 여기 쿼리 편집을 가셔서 아까 만든 그 작은 임시 테이블이 인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을 기어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 누르고 닫기 및 적용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셨으면 영상을 그만 보셔도 좋지만 파워 BI에 인제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작업했던 그 3 일치에 대한 지난 3일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복사를 다시 해온 건데 자 시나리오가 인제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평일 것만 여러분이 이동 평균 내지는 이동 합계를 구하고 싶다. 주말은 제외하고 싶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말은 쪼끔 평소랑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평일만의 어떤 추세를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인제 여러분이 그런 필터 함수를 좀 사용을 해서 인제 솔루션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바로 식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지루하시지 않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엔터를 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얘를 인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요 식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여기 그 데이징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 파트를 그 부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 자체는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자 필터 함수랑 올 셀렉티드 함수로 여기서는 바꿔 준 거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똑같지만 인제 주말을 제외하고 싶으면 이제는 인제 필터 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뭐 데이 네임이라고 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말을 일요일과 토요일을 제거를 해 주시면 이제 얘는 여전히 아까 뭐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주말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얘는 주말까지 고려된 계산인 거고 이 오른쪽에 좀 전에 보여 드린 그 식은 주말을 제외한 계산이 된 상황이다. 자 그거의 비밀은 여기 필터 창과 그다음에 올 셀렉티드의 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제 이런 약간의 플렉서빌리티가 인제 여기서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올 셀렉티드 함수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또 안 드릴게요.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올 셀렉티드 함수를 덱스 시리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솔루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제 영상에서 같이 만들면서 사용한 이 selected value는 보통 max 함수로 치환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selected value는 그 하나가 선택이 안 되는 뭐 월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월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값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죠. 안 나오게 되는데 이제 max로 하면 그래도 월 단위로 나올 때조차 마리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max 함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뭐 개념적으로는 selected value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까지 하고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뵐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